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유자쌤입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기출해설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자쌤의 유아임용 2026학년도 기출해설이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제 영상을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보시는 쌤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년에 준비할래요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2026학년도 대비에는 이렇게 이론반이 12주로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2027년 대비부터는 21주로 2배 가까이 확 늘려가지고 좀 꼼꼼하게 이해 위주로 현장 문제까지도 싹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좀 기본적인 것도 다 같이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 크게 변경됐으니까 혹시 이제 우리 유아임용 강의를 누구를 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거나, 혹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고민돼가지고 자료 찾아보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우리 두 문자 암기를 제가 많이 유단자에서 집중적으로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암기는 좀 하반기에 늦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미 중요한 걸 제가 이론반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겹치고 좀 시간 낭비되는 느낌도 좀 있어서 이론반에서 주로 두 문자 암기 중요한 거 다 잡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유단자 때는 요약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잊었던 거 회상하는 느낌으로 한번 다지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요약 강의 원래 5, 6월에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7, 8월에 8주간 진행할 거고요. 우리 5, 6월 요약 강의 7, 8월 문제풀이반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한 주 안에 유단자랑 유레카, 그러니까 암기반하고 문제풀이반하고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쌤들이 이제 3일 동안은 우리가 망각곡선에서도 알다시피 3일 동안은 내가 외운 거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단자에서 바짝 외우신 다음에 3일이 넘기기 전에 유레카에서 문제풀이 하면서 좀 잡고 가는 거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법 해설서 이런 거 특강으로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이론반 안에서 녹여서 관련된 이론이랑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 이제 변경된 커리큘럼 토요일, 일요일 진행될 거고요. 토요일에는 이론반이 유아독존이라는 책으로 4권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3개월 동안 저랑 꼼꼼히 천천히 바짝 해 나갈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조금 사실은 우리 쌤들이 그래도 실습하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미술기법이라든지 조금 간단한 현장형 문제는 어렵지 않으실 거야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이벽돌 블럭과 자석벽돌 블럭의 차이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 놓치지 않게끔 좀 이론반에서 꼼꼼하게 같이 짚어 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 7, 8월에는 유단자 요약 강의반, 암기 집중반 하고 문제풀이반 이렇게 토요일, 화요일 진행이 될 겁니다. 화요일은 우리 강의실 관계상 변경될 수 있어요. 모의고사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안에 당연히 논술 있을 거고, 11월, 12월에는 우리 지금처럼 2차 강의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논술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제가 영상 드리거나 이제 평일날 진행이 되고 조금 몰아서 확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26학년도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커트라인 몇 점 같으세요, 유저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직감적으로 한 76, 77, 78 이렇게 느낌을 이제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과거 경쟁률을 한번 쫙 봤어요. 저 좀 있으면 대학 특강이 있어가지고 경쟁률을 보고 있는데 우리 모집 인원이랑 좀 커트라인이랑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우리 요렇게 2025학년도 355, 200 몇 명, 200 몇 명 뽑을 때, 2, 300명 뽑을 때는요, 이렇게 80점 정도, 76점 정도를 이렇게 갔는데, 여기는 요거 평균값이에요. 갔는데 우리 모집 인원 500명대일 때는 우리 커트라인이 높지 않았어요. 73이었어요. 그런데 지원 인원은 12,000명이었어요. 근데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600명 넘게 613명 뽑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인원이 제가 알기로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12,000명의 절반. 그래가지고 아마 커트라인이 좀 내려갈 거다, 생각보다 더 내려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쌤들이 저 2차를 준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2차 준비 무조건 하십시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올해도 그럴 거고 아마 내년에도 그럴 건데요. 우리 쌤들이 12월 10일 요럴 때 1차 발표가 끝나고서 저한테 긴급하게 연락을 주십니다. 유자쌤 큰일 났어요. 저 1차 붙었어요. 전 떨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안 받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 시점은 한 달 남은 시점이죠. 한 달 동안 내가 또 합격했다는 건 뭐예요? 아, 나 떨어졌을 거야. 예를 들면 우리 2025학년도 시험이었으면은 76.95잖아요. 76.95를 받았으면은 이제 1차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점수는요. 76, 77, 78 요 정도 점수였겠죠. 그러니까 2차를 준비를 해서 77, 78 이제 난 떨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합격해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인 즉슨 뭐냐면은 남들보다는 사실 1차 합격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많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2차를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내가 1, 2점 차이로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차를 너무 잘해서 결과를 뒤집어줘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나 떨어질 것 같아. 내 점수 막 나 70점이야. 나 74점이야. 작년에 76점이었는데 과거에는 80점이었는데 나는 아마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준비를 준비를 안 해버리시면 내가 합격하고 나서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을 이겨내고 결국 합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내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막 0.33, 0.66 이렇게 합격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2차를 무조건 하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2차를 한 달 정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현장을 가든 뭐 관련 회사를 가든 그냥 삶을 살아가든 내가 2차 한 달 정도 준비한 거 내 삶에 도움될 일밖에 없거든요. 내가 동화 수업 잘하고 이야기 나누기 수업 잘하고 유아들이랑 상호작용 잘했어요. 당연히 1차에 도움 되죠. 우리 현장형 문제로 점점 나아가고 있고 발문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실제 이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이랑 상호작용 하는지에 집중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차 도움되고요. 내가 회사 가서도 도움되고요. 내 그 경험은 삶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너무 괴로울 거예요. 내 점수가 이제 가채점을 했을 때 점수가 낮게 나오면 어차피 나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준비를 안 하신다면 합격하셨을 때 큰 고통을 겪게 되실 거고요.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뭐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뭐 강의 듣는 게 아까워요 하시면요. 강의 안 듣고 혼자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블로그, 유튜브 찾아보시면서 꼭 2차 준비하세요. 정말 제가 진짜 이거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2차 준비 무조건 하시고 내가 너무 슬퍼요, 괴로워요, 막 고통스러워요,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신다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더 펼치실 필요도 없고 깨끗하게 잊고 잊어버리고 그냥 2차 준비 하세요. 우리가 합격창을 열기 전까지는 우리 합격한 상태도 불합격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0.33으로도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늘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내가 좀 너무 잘 본 것 같아 이 경우에도 2차 대비 열심히 해주세요. 또 1차 끝나고 바로 준비하는 쌤들이 또 뒤집기 이런 거 많이 시도하시니까 내게 안전한 점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논술로 들어가 보면요. 논술이 좀 까다로웠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좀 낯선 내용이긴 하지만 채점이 그렇게 까다롭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론 3번 같은 경우가 그래도 조금 많이 틀리기가 쉬운 부분이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1번에 황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 시 수행한 역할 3가지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단 잘 찾았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내가 계획했던 동화를 이야기 나누기로 바꾼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책을 제공한 거. 세 번째는 아이들의 흥미를 파악하고 이제 내가 잘 반영했는지 보고 얘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거야 라고 하는 거까지 너무 잘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 키워드만 같이 서술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사라초의 진교교 학의상 해가지고 진단자, 교육과정 설계자 이러한 키워드들 생각나셨을 거고 적절하게 매치되는 것만 붙여주셨으면 됩니다. 혹은 누리과정, 우리 해설서, 놀이 지원서 이런 거에
거기 안에도 교사의 역할 이렇게 명칭 나와 있는 거 있죠? 걔네들도 넣어주셨어도 되고, 혹은 내가 학자의 언어가 아니더라도 여기 학자가 안 주어졌어요. 그럼 내가 그 역할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셔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찾아주실 수 있고요. 이번 장교사가 실시한 참여 관찰 장점과 단점 우리가 모의고사 때 같이 열심히 풀었죠. 그래서 쫙 봤더니 그래도 이것도 좀 수월하게 그대로 주었어요. 깊이 있는 정보 수집할 수 있었대요. 장점이고요. 기록하는 게 어려웠대요. 관찰과 동시에 기록하는 게 어려웠대요. 단점이죠. 그래서 요거 사례 그대로 넣어주셨으면 너무 잘 하셨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1점이죠. 그렇다면 얘만 쓰고 끝 나면 안 됩니다. 1점짜리의 분량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왜 관찰하면서 기록하기 어려운지라든지, 혹은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났는지 뭐 이런 거 부연 설명 같이 적어주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부터 이제 까다롭기 시작합니다. 그 관찰 결과를 유아 부모 대상으로 활용한 방안을 각각 2가지씩 논하래요. 그래서 잘 쪼개서 집어넣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뒷부분에서는 민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지식 2개 찾으래요. 쓰래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전문성 향상하기 위해서 활용 방안 2가지인데, 동료 교사 활용 방안 2개, 전문가 활용 방안 2개였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민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이랑도 연결이 돼야 됐어요. 그 부분을 이제 잘 써주셨으면 됩니다. 일단 내용만 쫙 찾아보면요. 우리 부모랑 진호에게 활용한 것들도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역할을 제안했더니 놀이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노는 게 잘 관찰되니까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자동차를 트럭을 지원을 했어요. 아, 놀이 지원, 놀이가 심화 확장됐구나. 그리고 놀이에 참여하게 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랑은 뭐 했지? 하고 봤더니 키워드 딱딱 나왔어요. 상담했고, 부모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2부분 짚어주셨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각각의 사례만 잘 넣어주셨으면 정답 처리될 겁니다. 자, 마지막이 좀 까다로웠죠? 일단 민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딱 그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노래가 4분의 4박자인데 그의 적절한 장단이 자진몰이인지 단몰이인지 고민이 됐대요. 이 부분 그대로 긁어다 쓰셔서도 정답 처리됩니다. 물론 부연 설명해 주셔야긴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에게 적합한 지도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좀 필요했대요. 근데 그냥 아이들 아니고 3세 아이들, 연령 발달에 적합한 지도 방법을 이 선생님이 알아야 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가 이제 섞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뚜렷하게 분류해 주기 위해서 윗부분은 지식 측면, 아랫부분은 기술 측면 이렇게 쪼개서 쓰셨으면 너무 잘하셨어요. 뭐 교수 기술, 교수 지식, 교수 내용 지식 이런 거 가능하고요. 밑에 파트에서는 지도 방법에서는 교수 기술, 교수 방법 이런 거 가능해요. 근데 나 키워드 못 썼어요. 가르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도 방안 전문성 향상 방안인 거죠. 전문성 향상 방안인데 요 지식에 도움되는 거 찾아줘야 해요. 그 뒷부분에서 같이 답안이랑 볼게요. 자, 이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래는 지식은 이거랑 이거예요. 그리고 전문성 향상 방안 이거예요 하고서 순서대로 써도 되는데, 지식에 해당하는 전문성 방안을 쓰기 위해서 한 방에 이제 1번에 대한 거 여기 2개 넣어주고 2번에 대한 거 2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수 내용에 대한 지식 필요하다.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식 필요하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한 다음에 사례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4분의 4박자가 어떤 장단에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 써줄 수 있고요. 이러한 지식 향상하기 위한 방법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앞에 첫째, 동료 교사와
둘째,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런 식으로 그 조건 처리할 수 있는 키워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동료 교사랑 전문 서적 읽거나 교육 연수 참여한다. 음악 교육 전문가 초청해서 음악 지식 알 수 있다. 배운다. 내가 어떻게 전문성 향상할 건지를 같이 또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들 향상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동료 교사랑 수업 사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호작용 잘 하고 있는지 교수 매체 잘 쓰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컨설팅 장학 너무 무난하죠? 왜냐? 전문성의 원리 우리 외웠으니까요. 컨설팅 장학 신청해서 전문성 있는 컨설턴트에 의해서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들 작성 가능합니다. 요것들은요, 요거가 아니어도 당연히 정답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례와 내용이 잘 맞아 떨어지면 정답 처리됩니다. 요 답안은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외의 내용 궁금한 것들 잘 찾아봐 주시고 내가 앞에 답안만 잘 썼으면 예를 들어 국악교육 어쩌고 예를 들어 음악 샘여림 빠르기 어쩌고 이런 식으로 사례 있는 내용들 연결해서 덧붙여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윗부분은요, 사실은 우리 내용만 잘 찾아 썼으면은 까다롭게 채점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교육과정 A 들어가요. 아, 다들 시간이 너무 없으셨죠? 시간 너무 없으셨죠? 진짜 바쁘셨을 건데, 그래도 우리 이제 점점 조금 이제 이 교사가 어떤 문장력이 있는지 문해력이 있는지도 보고 있는 시험이라서 내가 좀 빨리빨리 생각해가지고 써내려가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차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든 이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 아니고 아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풀이할 수 있어요. 자, A에서 심교사가 유아교사를 위해 지원한 내용을 편성 운영을 반영하여 쓰시오. 이것도요 사실은 이제 얘만 쓰신 쌤들이 있어요. 편성 운영은 잘 찾았어요. 우리 유아가 한국말이 서툴어서 세계의 여러 나라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우리 쌤들이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이러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너무 잘 써주셨는데 이 문제는 편성 운영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지원한 내용을 쓰라고 했고 이것을 반영하여 쓰라고 했죠. 그래서 문화적 배경 이해할 수 있는 경험 제공했다와 같이 지원한 내용도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모범 답안이고요. 자, 1번 문제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편성 운영 파트만 쓰더라도 답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우리 평가원 내 출제자들, 채점자들에게 이제 달려있는 문제기는 하지만 우리 이 문제의 사실 의도는 이 편성 운영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보는 거라서 채점을 해줄 여지도 있습니다. 자, 2번 개정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잘못 실행하고 있는 거 2가지 찾아서 바르게 고쳤으래요. 그래서 보니까 59개 내용을요 평가의 틀로 쓰고 있대요. 59개 내용 얘네 지켰나 못 지켰나 보고 있대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교과 수준을요 더 넘어서 막 2학년까지 1학년 말까지 가르쳤어요. 왜냐하면요 저 유추 연기하려고요 이렇게 이상한 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용 잘 찾아주셨을 거고 문제는 얘를 어떻게 고쳐 썼어야 했느냐라는 건데 우리 쌤들 제가 한 4-5분 답안을 받아봤어요. 채점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오류가 생기나 이제 봤는데 여기서 우리 쌤들이 해설서를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뭐뭐 했어요 뭐뭐 하려고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뭐뭐 했다 하고 해설서의 내용을 그대로 다 옮겨 적어 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고쳐 쓴 건 아니죠. 뭐뭐 했어요. 뭐뭐 해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뭐 했다라고 쓴 경우에도 우리가 일정 부분 맞춤법이나 좀 비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채점이 되는 거라서 정답 처리가 될 거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초등학교 입학 전에 레오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뒷부분만 좀 고쳤었으면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평가하기 위해서 59개 내용을 성취로 판단하지 않고 여부만 체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말이 이상하죠.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고쳤을 거면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고쳐 쓰셨어야 가장 정답이고, 그럼에도 어느 정도 좀 그거를 감안을 해서 채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범 답안 예시는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59개의 내용을 성취로 잘못 인식해서 우리 체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근데 언제냐면은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이 전체적으로 고쳐 써줄 수도 있고요. 혹은 요거 내용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우리 레오를 평가하기 위해서 레오의 특성, 변화, 놀이 형태를 알아봐야 한다라는 식으로 변형 가능합니다. 그래도 1번에 2번이니까 아마 이렇게까지 막 정확한 답을 좀 요구하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우리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유초연계 차원에서 교육과정과의 구성체계 및 교육을 연계했어요 라는 해설서 내용 근거해서 쓸 수 있고, 혹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하게 가르쳤어요 라고 쓰고 얘네를 통으로 다 고쳐주는 거예요. 5개 영역의 내용이 상회하지 않도록 유의했어요로 고친다와 같은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국어 시험도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면은 엄청난 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부모님이랑 잘 소통해야 되고, 동료 교사랑도 소통 잘해야 되고요. 공문서 엄청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막 가정통신문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랑 혹은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해서 계속 언어를 사용하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발달 같은 것도,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성취, 성장, 노력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3번 성격에 근거하여 기관 수준 다양성, 개인 수준 다양성. 만약에 이제 초수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 1, 2, 3번은 사실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 놀이실행자료 이런 것들에 근거하여 나온 문제라서 내가 걔네를 맨날 읽어서 숙지를 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이제 실수하지 않고 잘 서술했으면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 수준 다양성 봤더니요, 여기서의 기관은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 기관이 아니라 우리 유치원, 유아교육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리고 개인 수준의 다양성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림책 제공하는 거, 혹은 또래와의 관계를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 내용 찾았을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2번으로 들어가면요, 제가 파이널 모고 때 평가는 나올 거고요. 쉽게 나오면 평정속도 이런 거 나오겠지만 어렵게 나오면 빈도사건 표지법 나옵니다. 그리고 빈도사건 표지법은 시간 표지법이랑 잘 비교하세요 라고 작년부터 말하고 파이널 때도 이야기를 했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빈도사건 표지법 특징 잘못된 거를 쓰라고 했는데요, 질적 정보를 제공한대요. 우리 질적 정보의 대표적인 예시 뭐 있어요? 원인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놀리기, 치거나 밀기, 소리 지르기, 구성물 망가뜨리기가 몇 번 나타났는지는 알 수 있는데, 우리 빈도사건 표지법으로 놀잇감 빼앗기가 왜 나타났을까? 언제 이 놀리기가 나올까라는 거는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라든지 유아의 마음에 대한 것들 알 수 없습니다. 2번이고요. 나의 밑줄 친 기억을 하는 이유 한 가지를 쓰래요. 우리 기억에서는 일반경이 있는 관찰실에서 통제적 관찰을 한대요. 일반경 뭐예요? 한 방향으로 보이는 거울을 의미하죠. 그래서 왜 한 방향으로 보이는 거울 써요? 이거 우리 제 쇼츠에 있는데, 취조실 같은 참관실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숨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아들에게는 거울로 보이지만 우리는 창문으로 보이는 거기 이렇게 숨어가고 유아들을 지켜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유아들이 나 지금 관찰당하고 있어 라는 거를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죠. 그런 부분을 썼으면 됩니다.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유아가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키워드 하나 들어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이유가 뭘까요? 유아가
내가 관찰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좋은 모습 보여야지 라는 식으로 유아의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 유아의 이제 관찰해야 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지 않도록, 즉 객관성,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라는 거 같이 써주셔야 합니다. 일반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통제적 관찰에 대한 그 체계성, 객관성 높이는 키워드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거 자연적 관찰에 비해 제한점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제한점 많겠죠? 근데 거기서도 자연적 관찰이랑 대비되는 걸 좀 쓰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통제적 관찰에 대한 단점, 막 제한점까지는 기억 안 했어도 우리 마지막에 모의고사에서 자연적 관찰의 장점 같이 썼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점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것 말고도 유의미한 정보를 자연적 관찰에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뒤집어서 통제적 관찰은 그게 안 된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뭐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상황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써줄 수 있습니다. 나의 피해서 잘못된 거 2가지 찾아 그 이유를 쓰시오. 이것도 우리 은근히 엄청나게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은 앞에서부터 쫙 읽죠. 그래가지고 관찰 지치 이제 넘겨 선정하고 정하고 조작적 정의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쫙 읽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 관찰 전 관찰 이게 있었다. 그래가지고 조작적 정의란 관찰을 하기 전에 내가 뭘 관찰할까를 알아보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여기서의 조작적 정의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유아의 놀이방의 행동을 볼 건데 나 이거의 조작적 정의를 할래. 놀잇감 빼앗는 거 놀이방의 행동이야. 구성물 망가뜨리기 놀리기 놀이방의 행동이야. 치거나 밀기 소리 지르기 놀이방의 행동이야. 관찰 전에 얘네를 다 조작적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놀잇감을 빼앗는 것이란 무엇일까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찰이 시작되면은 빈도표를 이렇게 세기표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주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30초 3분 관찰 30초 기록 이거 뭐예요? 시간표지법. 작년부터 시간표지법이라 엄청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 우리 기억의 대처 방법으로 지도할 내용인데 기억은 유괴 상황에서 유아가 동정심을 느껴가지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동정심 그런 거 안 배우는데 이게 아니라 동정심 보인다는 거는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유아가. 그래서 사실 유괴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서술하는 내용 한 3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겉모습만 보고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알 수 없어요. 어린이들아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도 나쁜 어린이가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이의 도움이 필요한 어른은 없어. 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동정심에 의한 유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적절한 건 뭐예요? 이거죠. 아이의 도움이 필요한 어른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이제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알려줘야 되고 이게 과거에는 이런 교육을 안 하다가 유괴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나오게 된 거고요. 만약에 윗부분에서 요거 2개 중 하나만 쓰셨다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더 적절한 것은 겉모습만 보고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은 알 수 없단다 라는 거 정도는 이것만 단독으로 쓰셔도 정답 처리가 되리라 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의 마음 나쁜 걸 수도 있어. 그 동정심을 이제 발휘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2번에서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 권리 이것도 의견, 투표, 참여, 뭐 해보기 이거 우리 대비 너무 많이 했고 우리 쌤들 다 잘 맞추셨을 거예요. 참여권에 해당이 됩니다. 의견을 수집하는 거. 그리고 2번에서는 가일 A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그 이유를 아동권리 원칙에 근거해서 쓰래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우리 생보발참에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얘는 권리였고 최존비생 해가지고 우리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존중의 원칙, 그리고 막 비차별의 원칙,
이렇게 우리가 외웠어요. 근데 생존보호 발달의 원칙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일단 생존과 발달이 중요하니 이렇게 써준 게 생존보호 발달의 원칙을 좀 쓰지 마세요 하는 의도로 보이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정황이 발견된 경우 필요하면 분리해서 보호해야 돼요 라고 하고 있어요. 틀린 거 없죠. 자, 1번 볼게요. 하지만 부모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죠.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부모의 이야기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신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학대받은 정황이 발견된 경우니까 이제 확정까지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정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고르면은 생존과 발달로 써야 되니까 얘는 아니고, 피해 유아가 엄마가 때려서 같이 살기 싫어요 라고 말해서 분리를 원한다고 했대요. 요거는 틀린 거 없죠. 그럴 수 있죠. 부모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훈육할 권리도 있으니까요. 자, 3번 1번 2번 3번 뭐가 잘못됐어요? 3번 여기가 잘못됐어요. 여기가 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훈육할 권리가 있어요. 있죠. 어떤 부모는요 막 뛰는 유아를 보고서 뛰지 마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모는 제이미 앉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뛰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훈육할 권리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우리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대받은 정황이 발견할 때 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훈육할 권리가 있대요. 그 맥락에서 잘못됐죠. 그러니까 체벌이나 학대는 훈육이 아닌 거죠. 그래서 훈육이 잘못됐는데 왜 훈육이 잘못됐느냐라는 거를 쓸 때 원칙을 근거한다면은, 훈육이 필요한다는 상황에서도 유아가 막 여기를 잔뜩 뛰어다닌다고 하더라도 걔를 막 학대하면서 훈육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아 수준에서 적절한 훈육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어떤 꼭 필요한 일이더라도, 훈육이더라도 우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아가 분리 원한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 훈육할 권리 할 수 있어요가 잘못됐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파이널에서 여러분 이제 나올 만한 거는 응급처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 표로 배웠잖아요. 학대받은 정황이 나타나면은 막 경찰에 동행 요청하고 응급처치해야 되고 쫙 하면서 거기서 나올 만한 건 다 나왔고, 거기 나온 키워드 응급조치 걔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봐두세요 했는데, 거기서 딱 이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 존중을 좀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좀 꽤.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제 학대받은 정황이 아니라 이 유아가 이제 여기서는 유아가 저는 분리되고 싶어요. 분리가 원칙인데 분리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사실 분리하는 상황인데 유아가 부득이하게 나는 그래도 엄마랑 좀 있고 싶어요 하거나 엄마랑 떨어졌을 때 이 유아가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는 유아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에 이제 자료에 법에 의해 적혀진 거니까 의사 존중으로 쓰셨더라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원칙을 쓰라고 했으니까 최우선의 원칙이 이제 정확한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디귿과 리을과 관련해서 내용과 예시를 쓰세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 설정,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한계 설정에 대해서 암기를 했는데 걔가 조금 세분화되어서 나왔습니다. 요구를 비판하지 않고 간단히 반복해서 말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요. 분명하게 행동 통제하는 일 말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유아의 그 의사를 좀 존중할 수 있는, 물론 그 행동은 아니지만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한다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과정에서 유아가 분노를 느끼거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데 그때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쫙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친 부분, 아래 부분은 생략되었기 때문에 중간 부분 단계인 한계 설정할 때 대안행동 제시하는 부분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엄마나 가족들이랑 함께 가자라는 거 쓸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정답 처리 됩니다.
4번에서는 우리 초기 문법 발달 특징 설명하고 관점과 다른 거 쓰세요. 이것도 우리가 유레카랑 모의고사에서 대비 많이 했죠. 그래서 모의고사랑 문제가 이제 완전 똑같이 나왔는데 당연히 과잉 일반화 현상이고요. 뭐 갔다 왔다요. 뮤지컬이가 선생님이가 뭐뭐가 이렇게 형태소가 좀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 문법 규칙을 사용을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파악한 문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서 나타난다라는 부분 쓸 수 있고 관점과 다른 점 쓰세요 했어요. 이것도 제가 첨삭할 때 선생님 스스로가 빠졌어요. 스스로 하고 엄청 추가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배우거나 강화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아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언어를 배우고 발달시키고 사용한다라는 점 쓰시면 됩니다. 저 행동주의 이론을 키워드를 좀 빠뜨렸어요 하시더라도요. 어떤 경우에는 그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 차이점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스스로가 너무 행동주의적이랑 능동적으로 이게 행동주의적이랑 대비되는 키워드죠. 그래서 없어도 정답 처리될 겁니다. 나의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 구름빵에서 구다 그래가지고 음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절 인식 활동 끝말잇기 찾아줄 수 있고요. 언어의 영역 이 부분은 우리 2019 출시에 나왔던 박스인데 우리 박스 내용 외워요 했는데 또 박스가 한 번 더 나왔네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음성 언어이면서 수용 언어인 거 듣기에 해당되고 관련된 활동 언어 지시 따르기 놀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런 거 나와서 보면은 이건 다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이제 떨리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5번에서 의사소통 영역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 사례에서 이제 친구들이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정리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써서 붙이면 어때? 너희들의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정신적 심상을 글로 한번 표현해봐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에 해당된다라는 거 잘 썼으면 되고요. 말과 글의 관계를 알게 한다라는 거를 쓰는 쌤들도 있어요. 말과 글의 관계를 알게 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언어 경험 접근법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말을 내가 소화기라고 말할 때는 소화기 삼음절로 나오는구나. 혹은 내가 하는 말들을 언어로 적을 수 있겠구나. 언어로 적혀 있는 거는 내가 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말과 글의 관계를 아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2번 A와 관련하여 B 교사의 잘못된 내용 음소 결합 없죠. 기역 니은 아야 어요 오요 이런 거 없어요. 보물지도 문장 만들기 할 때 그래서 보물지도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어휘와 문장 구조를 경험할 수 있어서 흥미롭네요 라고 바꿔주면 되죠. 우리 바르게 고쳐 쓰시오 할 때 쌤들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뭐로 고쳐 쓴다 라고 꼭 써야 되냐요. 그건 아니에요. 이 채점 사람들이 하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하세요. 그래서 요 앞에 부분 보물지도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면서 라고 이렇게 쫙 써버리면은 여기 앞에서 이거 내가 고른 거 알잖아요. 그런 정도면은 고친 내용만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뒤에서 보면은 우리 식습관지도 할 때 거기서는요 이제 다 뭐로 고쳐 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내가 뭘 골랐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음소 결합에 꽂혀서 형태소 결합 썼어요. 형태소 결합 괜찮습니다. 사실 형태소 결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은 아니에요. 뭐뭐에, 뭐뭐을, 뭐뭐를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해서 유아들한테 여기 뭐가 와야 될까라고 알려준다면 형태소 결합을 위한 활동이지만 얘는 문장 구성을 하는 활동이고요. 우리 유아들 지도할 때. 근데 어쨌든 형태소를 경험할 수 있어서 는 틀린 말은 아니죠. 괜찮아요. 그런데 음소결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틀리죠. 왜냐면 여기서는 음소결합, 기역과 아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내용 없어요. 그래서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문장 만들기 통해서 다양한 어휘 경험할 수 있어요. 다양한 문장 구조 경험할 수 있어요. 다양한 문장 구성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정답 처리됩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쉬워요. 분리하여 아니고 통합하여 적어주시면 되고요. 3번에 괄호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자,
스카버러의 읽기밧줄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제가 읽기와줄을 열심히 그렸답니다 막 자랑하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 안에 있던 단어제인과 언어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제인 같은 경우는 우리 음소인식, 음운인식, 철자소리 대응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언어 이해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밧줄처럼 꼬이고 꼬여서 점차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합쳐지면서 단어제인과 언어 이해가 합쳐지면서 숙련된 읽기로 나아간다라는 내용들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단어제인 쓸 수 있고 내용은 완전 명확하게 쓰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유추해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잘 써주셨을 것 같고 시를 통해서 어휘 습득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이유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우리 잠깐 칠판으로 한번 보시면은 우리 언어 이해 파트가 있었고 단어제인 있었어요. 이 안에 음운인식, 철자인식 이런 거 있었고 배경시식, 추론, 어휘력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 어휘력 있었어요. 어휘, 배경지식, 형태, 인식. 그래서 요것들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밧줄이 되고 요것들이 꼬이고 꼬여서 밧줄이 되고 얘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밧줄이 돼서 숙련된 읽기로 넘어간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책을 단어 인식을 좀 계속 했나 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좀 언어 이해 했나 보다 단어 제인하고 언어 이해해서 숙련된 읽기가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밑에서 문제에서 쫙 보시면은 어휘 습득에 중요하게 적용되는 이유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안에서 요거다. 어휘 요거 그래가지고 이게 왜 어휘 습득에 도움이 되느냐 요렇게. 그래서 이 안에는 연관성, 언어의 서로서로 연관성, 언어의 범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옹기, 가마, 빗다 그러한 어휘들의 연관성 그리고 그 정확한 개념, 이해, 어휘의 의미. 그러니까 빗다라는 게 대충 그림책을 통해서 빗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알지만 내가 직접 빚어보면은 빗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휘와 관련된 걸 주어서 여기 안에 있는 언어 이해에서 어휘 측면으로 써주셨어야 하고 조금 빈출이 아니어가지고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완전히 그 학자의 언어로 명확하게 쓴 쌤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 키워드들 뭐 있냐면은 맥락, 추론 정도의 키워드 있고요. 어휘도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여러 맥락의 장면에서 같은 어휘를 보면서 뜻을 알고 직접 옹기를 빚어보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그냥 위에 있는 사례에 긁어다 붙인 거죠. 핵심 키워드 위주로. 근데 맥락 이런 것들 넣어줬고 이렇게 한 것으로부터 이제 이유 답 쓸 거예요. 어휘를 추론하고 어휘 관련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어휘의 범위, 어휘의 정확성, 어휘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쓰시는 쌤들은 이제 많이 없었겠죠. 그러므로 어휘의 범위라든지 어휘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키워드 하나만이라도 들어가셨으면 정답처리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추론이나 맥락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나타난 가상적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를 한 가지 쓰시오. 자,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는요, 줄거리, 사건, 인물, 배경 이런 것들 있죠. 내러티브 자체가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뭐 있을까? 이야기 안에는 인물도 있고 사건도 있고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우리 내러티브의 정의 외웠죠. 기출을 박스 안에 있어서 우리 이거 외우고 갑시다 하고서 파이널 때 우리 11월 10일 요약 강의 때 자, 내러티브는 이러이러한 거예요. 내러티브 한번 보고 왔어요. 내러티브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제 사건 혹은 가상의 사건
대한 유아의 구어적인 설명, 문어적인 설명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즉 내러티브는 이야기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제 혹은 가상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리고요 기억을 봤더니요 물속에서 악어가 나타났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 사건이 등장했죠. 사건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건 쓰셨으면 되고요. 또 요 정의를 그대로 활용한 가상의 사건 괜찮아요. 왜냐? 가상적 내러티브 구성 요소를 쓰라고 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상의 사건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사건도 잡처리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 용어로 학자의 한 세대 분이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를 좀 언급한 게 있어요. 거기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계기가 되는 사건 정도 정답 처리될 겁니다. 2번 나의 그림책 장면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을 쓰래요. 2번이 쉬워서 2번 먼저 볼게요.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했는데 막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매일 그래요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니에 어떤 유형으로 질문하세요 라고는 안 했지만 우리 하은이의 답을 고려해가지고 너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니? 라는 식으로 너희들도 안 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라는 식으로 유아의 경험을 유도하는 질문이면 정답 처리 되고요. 우리 2번, 1번 앞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유아가 얘를 이렇게 갖다 대고 있고 연우야 안 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너스 문제예요. 글과 그림의 관계를 쓰래요. 글이 그림을 보완하고 있다. 글이 그림을 이제 보충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 좀 애매해요.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쓰셔도 충분히 정답 처리 됩니다. 우리 문학교육에서 사실 이것도 이론이 있긴 합니다.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대위법이라는 거를 앞으로 시험에 출제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은 문학교육에서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이 대위법 정도의 키워드예요. 그래가지고 자 보면은 우리 니콜라에바라는 우리 교수님이 문학교육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세요. 뭐냐면요 일치가 있어요. 일치가 있고요. 보완이 있어요. 상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쓰는 말이죠. 상보. 그렇지만 어쨌든 번역상 상보 그리고 여기 대위가 있어요. 얘네는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내려고 드릉드릉 신송하면서 요거 이제 보너스 문제를 하나 주고 요렇게 심화로 가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일치라는 건 뭐냐면요. 글하고 그림이 일치돼요. 그래서 얘랑 얘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모니터 한번 볼게요. 모니터에서 어머 여자친구였네. 여자친구 이름 연우네요. 자 여잔지 남잔지 모르지만 머리가 있어가지고 자 일치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연우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연우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어항 앞에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일치하죠. 그 경우가 일치고요. 여기서는 사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얘 그림이랑 똑같이 안 했고 연우야 안 돼! 라고 했어요. 이 글이 없으면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위급하거나 다급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요 앞에까지 갔는데 연우야 안 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글이 나타남으로써 이 그림을 보완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보완해 주는 거, 보충해 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거, 상보적인 관계 정도의 키워드만 들어갔으면 무조건 다 정답 처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보완은 뭐냐면은 내 그림이 있으면은 여기서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막 어항을 깰랑말랑 하고 있으면은 그림 자체로만은 그냥 앞에 서 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안 돼! 라고 써 있으면서 얘네를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림을 좀 보완해주는 다급한 분위기까지 추가시켜주는 보완의 관계다라고 우리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위 같은 경우는 이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는 음악적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좀 예술적인 감성으로 여기를 보다 보면은 대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수지 작가님의 동물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림책 나중에 한번 보세요. 동물원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글은요 엄청 평화로워요.
아, 저 원숭이도 봤어요. 뭐도 봤어요. 동물원이 너무 귀여워요. 아, 죄송해요. 반대. 글. 아, 그치. 글 맞아요. 글. 아, 저는요, 코끼리도 봤어요. 고릴라도 봤어요. 호랑이도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 글이 있어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림을 보면은 어떤 애기 엄마 아빠가 애기를 막 잃어버려가지고 동물원에서 미친 듯이 애를 막 찾으러 다녀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숨겨진 좀 재미를 찾아볼 수 있는 여기 안에서의 그 다급한 것을 이 평화로움과 대조시켜가지고 대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글과 그림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공부 추가로 하실 분들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론반에서도 같이 들어갈 거고요. 이제 이론반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엄청나게 확장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번에 문학교육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은근히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문학교육 파트가 거의 언어교육 파트만큼 이제 늘어나게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유자쌤 교재도 그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3번 A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쓰세요. 메슬로우 오랜만이죠? 자존산생 해가지고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혹은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우리 써주셨으면 되고요. 그것들을 이유를 쓰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은이, 준호가 사랑해 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다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찾아 쓰시오 문제 아니고 그 욕구를 느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 그 욕구를 알고 있나요? 라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사랑 혹은 애정 혹은 소속감 정도의 키워드가 하나 이상 들어가셔야 정답 처리가 될 겁니다. 자, 2번 그림책 유형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 그림책의 가치 아니고 그림책의 유형이 가지는 가치죠. 그래서 사실은 현실 그림책이다, 사실동화다, 생활동화다 그런 키워드 들어가 주는 게 좋고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는 키워드만 쫙 소개를 드리면 동일시 가능하죠. 등장인물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이제 간접 체험이 풍부해진다라는 거 가능하고 공감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 가능하고 혹은 이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이 이제 높아진다. 왜냐면 나와 비슷한 배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서술해 줄 수 있어요. 혹은 그 현실 그림책의 정의 그대로 활용하셔가지고 가족의 사랑 등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제의 소재를 포함함으로 간접 체험함으로써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쓸 수 있습니다. 7번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기억에서 오빈이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이유. 오빈이 내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놀 거야. 도구적 상대주의죠. 그래서 키워드는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목적 달성 정도의 키워드로 잘 써서 주셨으면 다 정답 처리될 거고요. 나에서 우리 니은 미음을 통해 교사가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를 쓰래요. 근데 이제 니은 미음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우리가 좀 꼼꼼히 봤어야 됐어요. 니은 미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를 각각 쓰래가지고 니은 하나 미음 하나 쓰기가 쉬웠죠. 근데 잘 보니까 이유와 효과를 각각 쓰시오 라고 하고 있어서 이 각각이 1번 2번일 수 있다. 한번 쫙 봐주시면은 쭉 볼게요. 니은 미음 니은, 미음 보시면 갈등 상황이나 딜레마 상황을 포함한 이야기 나누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부분 도덕적 추론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 네가 놀이터에서 좋아하는 캐릭터 카드를 주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니? 라면서 그 가설적 상황 물론 겪긴 했지만 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의 이유를 그 생각의 이유를 추론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덕적 추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귀납적 추론으로 간다면 만약 네가 주어서 놀이한다면 그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 마음은 어떨까? 라는 식으로 갔을 거고요. 구체적 상황에서 유아가 하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추론하게 하는 귀납적 추론이랑은
앞에까지만 보면 사실 이제 겹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자유로운 추론을 해보게끔 머리로 좀 판단해 보게끔 하고 있어서 우리 도덕적 추론에 해당이 됩니다. 가에서 1. 현진이에게 나타난 도덕적 동기와 요인. 2. 만족지연. 도덕적 동기와 요인 혼날 거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예시 그대로 쓰셨어도 되고 벌과 복종 쓰셨어도 좋아요. 그중에 의미의 파악만 잘 전달이 되면은 괜찮고요. 우리 만족지연에 해당하는 내용 요거죠. 주은 캐릭터 카드로 놀면 재밌겠지만 주인 찾아달라고 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더 재밌는 놀이를 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더 큰 가치, 재미있게 놀이하는 것,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가치를 좀 지원하는 것. 작은 가치는요, 우리 캐릭터 카드로 놀이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문장을 하나만 쓰게 되셨다면, 사실 이제 100%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 잘 지켜보셔야 한다. 그래도 좀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 채점이 어떻게 될지 좀 넓은 범위로 갈지 좁은 범위로 갈지 좀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3번 나의 지도교사가 리을과 같이 말한 이유를 쓰시오. 이거 현장형 문제인 거죠. 디귿을 고려하여 리을과 같이 말한 이유.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이 좋대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이 직접 놀이를 하다 주운 캐릭터 카드로 놀아도 될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직접 주었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 흥미와 관심을 고려했다. 키워드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유아가, 교사가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들이 흥미와 관심 가진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기 지원함으로써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유아 중심, 유아 주도적으로 놀이 중심, 어떤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근거하여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실 수 있습니다. 자, 8번 파트 내 사회적 놀이 유형에 근거하여 A에 나타난 놀이 특징, 역할 분담, 내가 심판할게 라는 부분에서 드러나죠. 그리고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좋아, 그렇게 하자. 공동의 목표 나타났어요. 그래서 협동놀이고요. 공동의 목표 달성, 역할 분담, 한두 명의 유아가 지휘권 이런 내용 써주셨으면 되고 2가지 정도의 이상 키워드 적어주셨으면 정답 처리될 겁니다. A에서 협상하기를 통해서 경험한 내용 쓰래요. 근데 놀이 규칙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므로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에 근거하여 협상하기를 통해 놀이 약속 만들었다 써주실 수 있고요. 협상하기를 통해서 이 협상하기를 키워드로 잡았죠. 협상이 뭔가 했더니 서로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써주실 수 있고 우리 많이 실수하셨던 게 다른 사람 생각, 행동, 감정을 존중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갈등 상황에서 내랑 얘랑 생각이 다를 수 있겠구나. 걔네를 좀 이해해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동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의논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협상을 하고 있어서 놀이규칙 만드는 이제 내용이고요. 우리 모의고사에서 저랑 도덕성 문제 풀이 하셨는데 피아제의 도덕성 문제 풀이 하셨는데 거기서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는 놀이규칙은 규칙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놀이규칙은요 그냥 노는 거고요.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요. 파란불에는 건널 수 있어요. 이런 사회적 규칙만 규칙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규칙을 정해보는 경험이 유아들에게 약속과 규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지도하는 방안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주실 수 있습니다. 3번 사회적 기술 중 자기조절이 필요한 이유 좀 지저분하게 돼 있죠. 제가 라방하면서 막 써버려가지고 2번 자기조절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자, 1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 뭘 쓰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잘 보니까 이제 핵심 명사 위주로 봐야겠죠? 자기조절이 필요한 이유를 쓰는데 어디 측면에서 쓰냐면요. 사회적 기술 측면에서 쓰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느낌상 나, 타인, 다중지능 이론으로 비유를 하자면 자기 이해 지능이고요. 대인관계 지능인 거죠. 개인 내 지능이고요. 개인 간 지능이에요. 그 말인즉슨 네가 혼자 자기조절을 해서 대인관계에 어떻게 좋니? 라는 부분을 좀 써주셔야 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사회적 기술이랑도 연관이 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려를가 부족하면 대인관계가 악화된다, 사회적 유능성 떨어진다라는 거 쓸 수 있어요. 혹은 자기조절 능력이 길러질수록 대인관계가 향상되고 사회적 유능감이 발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 사회적 유능성 써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막 자기조절이 안 돼가지고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얘를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좋아가지고 따라온 건데,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으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회적인 측면으로 써주셨으면 정답 처리되고요. 2번 같은 경우 자기조절 증진시키기 위해서 게임을 할 때 교수학습 방법 을 고려해서 쓰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키워드 교수학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수학습 생각하면은 놀생, 계집, 자유형에서 놀이 중심의 원리, 생활 중심의 원리, 개별 학습의 원리 이런 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중 가장 적절한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혹은 우리가 해설서에서 배웠던 교수학습 원리, 유아와 교사, 유아 환경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런 것들 써줄 수가 있습니다. 걔네랑 연관시켜서 써주셨으면 너무 잘하셨을 거고, 협동이 필요한 게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쿠셔너 같은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의할 점이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라는 게 아니라 지도 방안, 주의 방안, 유의점 이런 거 쓰라는 거죠. 근데 교수 학습 방법으로 게임을 적용한대요. 그러므로 집단 역동성의 권리를 고려하여 상승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쓸 수 있어요. 혹은 유아가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양보 배려하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라는 식으로 어떤 능동적인 주고받는 내용 써주셨으면 좋습니다. 3번 정서적 지원하기와 관련된 상호작용 쓰래요. 근데 니은에 들어갈 바란데 얘랑도 좀 연결이 되게 쓰래요. 그래서 소민이가 이기고 싶었는데 져가지고 화가 났구나, 속상했구나 라는 식으로 써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괜히 기억을 고려하여 이런 키워드가 있으니까 기억의 내용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써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감정을 좀 읽어주는 파트가 들어갔다면,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문장이 하나 들어갔다면 정답 처리 됐을 거라고 봅니다. B 바로 들어갈게요. B는 그래도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A에서 많이들 깎이셨을 것 같고, 이번 B에서도 키워드가 또 은근히 구석구석 요구하는 게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처리를 해주셨어야 합니다. 기본 동작 유형이 다른 동작 1번에 1번 쉬운 문제죠. 흔들거리기, 리핑, 스키핑, 갤로핑, 걷기, 달리기. 이것도 우리 파이널에서 같이 봤어요. 리핑 해가지고 리핑이 뛰어넘기인데 리핑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마세요 하고 안내를 드렸는데 그렇게 까다롭게는 안 나왔고, 이제 리핑은 이동이고 나머지 다 이동이고 흔들거리기만 비이동이다 라는 거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더 써주셔야 돼요. 흔들거리기는 비이동인 반면 다른 동작은 이동 동작이다 써주셨으면 되고, 해당 동작 설명하시오 우리 유저쌤 쇼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물선 그리세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포물선 한 부분을 고정시키고 다른 부분 포물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거 써주셨을 겁니다. 우리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 임목촉지 비함시지 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어려운 거 좀 딸딸딸 공부를 했는데 좀 무난하게 함께 구성하기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역할, 유아들은 이런 역할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 잘 찾아주셨을 거고요. 3번에 우리 교과 중심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다. 교과 영역 모두 쓰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봤더니 제가 원래 신의사 예자 순서대로였는데 총의사 신예자 나왔다는 것은 신체랑 예술이 좀 통합이 될 거라서 우리 여기 관련된 통합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통합 문제를 제가 한 7차례 이상 냈어요. 모의고사에서. 근데 교과 영역은 사실 한 번밖에 안 냈어. 예술관 통합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교과 영역 통합, 거기에서 막 수활동, 언어활동, 막 과학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 통합해서 하는 활동예시 작성까지 같이 잘 했었죠. 근데 또 거꾸로 활동 예시를 주고 어떤 교과가 나왔는지 쓰라고 했어요. 쫙 봤더니 의미 있는 단어 로켓, 함께, 수세기, 점프. 자, 딱 봐도 수세기랑 점프는 맞죠? 수세기니까 수학 들어가고요. 점프니까 동작 들어가죠. 우리 동작 교육 딸딸딸 했잖아요. 여기서의 교과라고 생각하시면요, 유아 땡땡 교육의 가운데 생각하시면 돼요. 유아 수학 교육,
유아 과학 교육, 유아 동작 교육, 유아 언어 교육 이렇게. 근데 로켓 과학 아닌가요? 아닙니다. 로켓 놀이를 할 때 우리 과학하면 뭐 생각하세요? 예측, 탐구, 비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켓이 있다는 이유로 과학이 될 수는 없고, 로켓이 된다면 뭐 로켓의 모양에 집중하면 미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로켓의 원리에 집중하면 과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 함께, 헐 이거 사회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자, 로켓놀이를 할 때 유아들과 함께 앉아있다가 10, 9, 8, 7, 6 해서 땡 하면 누가 더 높이 뛰나 점프하나 시합해도 돼요.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친구들과 협동, 함께 하는 것, 배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뛸 거야 해야 되죠. 그래서 사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경쟁이 사회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이긴 하지만 사회관계의 그 주 목적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라고 썼으니까 수학, 동작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선 경쟁이 집중이 되는 활동이라서 사회관계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자연탐구, 신체운동, 건강이라고 썼다면 제 생각엔 정답 처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가히 나타나는 소화비만 원인, 2번은 전체적으로 쉬웠죠. 그래서 이제 안전은 조금 쉽게 나올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 이런 거 중점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건강 파트 나왔고 무난하게 잘 찾아 쓸 수 있는 내용 나왔어요. 다만 여기서도 조건 처리가 쫌쫌따리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소화비만 원인, 신체활동 부족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어요. 실수 안 했으면은 A에서. 근데 그에 따른 지도 방안을 쓰시오 했어요. 신체활동 부족이니까 당연히 신체활동 해야겠죠.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거, 신체활동 하는 거 들어갔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를 쫙 봤더니 이미 얘는요, 바깥놀이 싫어요, 강당놀이 싫어요, 철수 참여하지 않고 안 할래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신체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답 처리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내 교수학습 원리, 우리 체육교육을 지도하기 위한 원리, 점균과 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점진적, 균형적, 지속적 이런 키워드들 활용해서 써주셨으면 됩니다. 혹은 그 외의 키워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아가 좋아하는 활동과 통합시켜서 이런 것들 가능하고, 혹은 나는요 가드너로 풀래요. 유아의 이제 강점 지능 영역을 활용하여 운동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혹은 뭐 흥미를 보이는 게 뭐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리고 저강도에서 점차 고강도로 이런 식의 키워드 써주셨으면 됩니다. 이제 점점 시험이 현장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잘 할 수 있는 교사를 뽑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할 때 내가 막 이론 딸딸 이게 아니라 유아들이랑 어떤 경험을 하면 좋고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알아나가셔야 하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강의를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B에서 다 상담 내용 중 가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요것도 좀 수월하셨을 거예요. 주로 무침으로 해먹음, 채소 무침 채소 튀김도 먹을까 말까인데 채소 무침 너무 싫어하겠죠.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어야 한다. 그리고 잔소리한다 딱 봐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격려한다, 칭찬한다, 잘 먹을 때 뭐 응원한다 가능하고요. 혹은 우리 식품 구성 자전거를 보며 영양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되겠죠. 잔소리하지 말고요, 그 영양소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써줄 수 있어요. 다의 니은에서 서교사가 제시할 식습관 지도 방안, 저도 채소를 잘 안 먹는 편이지만 기억을 근거로 선생님도 채소를 먹어야겠죠? 먹는 척이라도. 그래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모델링 같은 키워드 사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인모, 촉지, 비함, 시지, 여기서 물론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 안 나왔지만 인정하기, 모범 보이기, 촉진하기 이런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내가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이제 실전적 지식이 합쳐져가지고 전문성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 교사의 관점으로 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종종 이제 우리 뒤에서 이제 우리 사실 여기서는 B의 니은이라고 안 했어요. B의 니은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눈으로 어떻게 보냐면 B가 너무 여기가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집중을 해버리기도 해요. 학부모 상담 때 어떻게 해보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딱 학부모 상담 때 지도의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요가 쓸데없이 여기 있으니까 아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학부모 상담 때 마련해 보려고요 라는 문장은 뭐냐면은 나라는 지문하고 다라는 지문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라는 이제 출제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출제 의도 파악하는 거 계속 봐주셔야 합니다. 퍼셀의 동작 구성 요소, 수준, 시간, 교구 포함 이거는 진짜 유레카부터 제가 우리 쌤들이랑 이제 연습을 딸딸딸딸 해가지고 이제 조건 처리는 엄청 수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작 운동 같은 거 물어볼 때 지문에 있는 도구 쓰세요 이렇게 가급적 쓰세요 했는데 아예 줘버렸어요. 강당에 비치된 교구를 포함해라 라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낮추어 터널 안으로 기어가 보자. 수준이니까 수준 강조해줘야겠죠. 낮추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시간 경험하는 거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평균대를 걸어가 보자 가능합니다. 혹은 저 낮추어 안 썼어요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기어간다 라는 말을 썼으면 정답 처리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럼에도 이 친구가 사실 기어가기 안 해도 방향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공간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발음이 사실은 있어야 가장 정답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 쌤 라방에서 어떤 쌤이 저는요 이렇게 교사가 잡은 줄 밑으로 기어가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 너무너무 수준 맞죠? 왜냐면은 이 정도의 높건 낮건 어느 정도의 수준 그 아래로 내가 기어가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몸을 낮춰야 한다는 걸 유아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밑줄 친 니은의 동작을 통해서 심폐지구의 항상 방법 이런 것들은요 그 자리에서는 딱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심폐지구력에 우리 정의 쫙 외웠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유아가 이제 캥거루 돼보고 싶다고 했어요. 유아 캥거루 되세요. 자, 유아 캥거루가 되어 강당을 한두 바퀴 돌면서 점프를 지속해 보도록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하고 싶던 거 하라고 하는데 걔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지도하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아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뭔가를 계속 하게 하는 게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단 강당의 크기를 고려한다. 이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떤 막 100%의 막 묘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거예요. A의 상황을 토대로 동작 교육 실시할 때 유의점 그리고 B 상황을 토대로 실시할 때 유의점. A 상황에서는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인데 저도 이 동물 처음 들어봐요. 무슨 동물이 아프리카에 산대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지? 찰칵해갖고 멈춰있는 거 봤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줘야겠죠?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혹은 움직이는 여러 개의 사진 자료를 통해서 벽면에 게시해주거나 이제 영상을 제시해주면서 유아가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 쓸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일단 부딪혔죠. 그러니까 이거 안전이다. 그리고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유아가 동작을 신체 인식, 공간 인식, 무엇 인식, 공시, 노력, 공시, 무흐, 흐름 이런 것 중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공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 공간, 일반 공간 등 공간을 인식하도록 하고 공간을 활용할 때 안전한 동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이렇게 혹은 안전한 환경 구성을 제공한다. 이런 거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테이프로 뭐 선을 그어준다. 이런 것들도 좀 공간이랑 키워드랑 같이 쓰셨으면은 정답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런 문제는 안 풀었지만 그 갤러유의 탐색, 발견, 조합 이런 것들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장형 문제기는 한데 이론적으로 내가 이제 어디서 끌고 가져와가지고 활용하는 게 이제 점점 필요합니다. 발견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의 동작을 통해서 발견하거나 영상을 통해서 발견하거나 사진이나 그림책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떠올려서 적어주셨으면 너무 좋습니다. 4번 우연의 효과로 나타난 미술활동 마블링, 베틱, 구슬 굴리기, 거품 찍기, 물감 흘리기 정도가
물감 흘리기 아니고 거품 찍기 정도가 있었어요. 구슬 굴리기 같은 경우도 넣고 막 흔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연의 효과가 아닌 것을 베틱 활동으로, 베틱 활동은 우리 양초 그림 그리기, 비밀 그림 그리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우리 하얀 양초로 스케치북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수채 물감을 위에다가 쫙 색칠을 하면은 양초가 묻은 부분만 하얗게 떠서 이제 물감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초 그림 그리기에 해당이 되는 활동입니다. 좀 생소하긴 했었지만 우리가 논술에서 교수 내용 지식에 대한 거 강조했죠. 예를 들면 문제에서 4분의 4박자가 어디에 어울리는지 알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교사가 얘기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 논술 문제 어렵게 풀어라가 아니라 앞으로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2박자 다 낼 겁니다. 자진몰이, 휘몰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4박자, 4분음표, 2분음표, 빠르기 다 하셔야 되고 교수 내용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유아교사지만 미술교사는 아니야. 우리가 유아교사지만 음악교사는 아니야 라고 했었으나 신예자 쪼개지면서 교수 내용 지식을 강조하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음악에 대한 교수 내용, 미술에 대한 교수 내용을 더 바싹 하라는 이제 의도입니다. 평가원에. 그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 나아갈 거고 음악하고 미술이 간략하게 제시되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3배, 4배 정도 늘어나겠죠. 제가 보충 자료로 여러분 우리는 음악교사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정도로 해서 다장조, 사장조, 과장조까지만 외우고 가셔도 충분해요. 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전부 다 기본으로 돌아오고 거기다 플러스 조 옮김 해갖고 내림 나장조 막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예자 교육과정 B가 점점 어려워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억에 해당되는 미적 원리를 설명하시오. 파란비, 노란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내린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번갈아 가면서 내리네, 반복이 되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좋아 아니면은 이제 리듬 반복 패턴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막 물감 흘리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좀 섞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미적 원리를 느낄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파란비랑 이제 파란색이 없어가지고 파란비랑 노란비가 번갈아 가면서 내린다고 좋아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키워드 잡을 수 있는 거는 리듬에 의한 조화, 반복에 의한 조화가 하나가 있을 거고 혹은 리듬 반복 패턴에 의한 그 미적 원리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에 해당되는 그 기억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게 A가 있을 수 있고 B가 답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때는 여기에 앞에 있는 부분, 이 지문의 뒤에 있는 부분을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쫙 봤더니 멀리서 바라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여기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반복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얘네가 어느 정도 통일성을 이루고 조화를 이룬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확실한 리듬 반복 패턴이라면요, 이렇게 무난한 이렇게 유아가 보기엔 얘가 반복돼요라고 하고 있고 우리도 반복돼요라고 할 수 있는데 리듬 반복 패턴에서는 정말 수학적 패턴 있죠. 막 땅땅땅땅 막 이런 거 조금 더 반복과 패턴에 가까운 이런 거 혹은 우리 이제 고야드백 명품백에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좀 반복 패턴 이런 거 확실한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미술감상지도 방법 중 관찰법이 아닌 방법을 사용한 교사, 모의미술관법 사용하고 있는 김교사 잘 써주셨을 거고 지도방안 한 가지를 쓰시오. 현장형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유아들과 함께하는 경험이 이제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초수쌤이든 재수쌤이든 일정 시간을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이제 일을
파트를 구하시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거 하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우리 대학생이시면은 실습이라든지 교육봉사라든지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꼭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발달 특성,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의 그 어떤 모습, 동선, 일과, 그 안에 있는 악기들, 그 안에 있는 스케치북, 이름표, 사물함, 크기, 벽에 걸려있는 게시물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점점 현장 교사를 이제 능력 있는 현장 교사를 뽑으려는 시험으로 변하고 있어요. 현장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는 그 키워드가 어떻게 되느냐 한다면요, 우리가 감상교육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드너의 감상발달 혹은 펠드만과 앤더슨의 감상지도 방법 생각나셨을 거예요. 거기서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서술, 서분의 평, 반사의 평 해가지고 뭐 반응, 서술, 해서 평가, 그리고 서술, 분석, 해서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펠드만의 감상지도를 그렇게 앉아가지고 얘들아 뭐가 보이나요? 뭐 얼마 주고 사고 싶나요? 혹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런 거를 하지 않더라도 비교 분석하거나 모의미술관을 통해서 유아들이 그러한 감상에서 필요한 경험들을 하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거 가능합니다. 자, 친구의 작품을 모의 구매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능합니다. 혹은 친구의 작품 중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본다. 평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혹은 그거 있죠? 우리 라방에서 쌤이 한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미술관에 전시할 작품을 유아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요것도 너무 좋죠. 내가 내 작품 혹은 친구들의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의 좀 가치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가능하고요. 제일 또 중요한 키워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해설서에 있는 거잖아요. 교육과정에서 떡하니 다른 사람의 예술 작품을 예술 감상하기,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해서 제목이 빵 써있어요. 그럼 이거 무조건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친구들의 예술 작품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혹은 그 안에서 어떤 예절과 이제 에티켓을 지키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는 것들 가능합니다. 조금 주려는 문제 같아가지고 너무 까다롭지 않게 채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키워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음악 요소, 기억 세기, 샘여림, 니은, 타, 티티, 티티, 타, 티티, 티티, 타. 코다이 리듬 음절을 줬죠. 근데 코다이는 안 물어봤죠. 이거 그러면은 다음에 나 코다이 낼 수도 있다로 보시면 되고요. 샘여림은요, 가까이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크게 들릴 거고 멀리서 작게 들릴 거예요. 그거 찾아주실 수 있고, 자, 리듬 쫙 봤더니요, 여기 다양한 재질의 악기를 탐색해요. 음색이겠죠. 어떤 거는 딱딱딱 소리가 날 거고 어떤 거는 띠로링 부드러운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음의 고저, 높낮이, 멜로디, 선율 쪽이고요. 선율적 요소고요. 높낮이는 샘여림 했고, 바뀌거나 반복되는 부분 이거 뭐예요? 형식이죠. 형식, 반복, 대조 이런 거 형식이에요. 첫 박을 치는 활동 여기 있죠. 박자, 박, 리듬 패턴. 리듬은 전부 다 통틀어서 뭐냐면 리듬적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 음 높이, 그리고 음에 뭐 내려가요, 올라가요, 음 흐름 이런 것들은 다 선율적 요소고요. 박자, 리듬, 리듬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거 써주셨으면 되고, 오르프 교수법에 근거하여 A에 제시된 그림 악보를 활용한 악기 연주 지도 방안 쓰시오. 자, 우리 오르프 하면은 두 개 생각날 거예요. 말, 노, 신, 악 해갖고 말 리듬, 노래 부르기, 신체 표현, 악기 연주 생각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기 안에서 오스티나토, 보르든 반주 이런 거 생각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악기 연주도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했냐면은 타, 티티, 티티, 타, 티티, 티티, 타 이렇게 말로 한번 해본 다음에 악기로 해보고, 혹은 몸으로 타, 티티, 티티, 타 이렇게 하거나 타, 티티, 티티, 타 이렇게 하거나 차근차근 하자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말리듬 키워드 들어가면 좋고, 신체 악기, 그러니까 오르프 악기 또 있죠. 무선율 타악기 혹은 뭐 신체 악기 이런 거 있죠. 그 키워드 들어갔으면 좋고, 리듬이랑 키워드가 좀 같이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까다롭게 채점이 된다면 그 리듬을 어떻게 지도할지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림 악보를 활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 1 오르프 교수법이고요. 조건 2 그림 악보예요. 그러면 조건 1, 2가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타는 크고 길게 혹은 강하고 길게, TT는 약하고 짧게, T는 짧고 약하게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근데 TT라고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그림 악보로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큰 우산에서는 크고 길게 한 번, 작은 우산 2개에서는 작고 짧게 2번을 치도록 한다 라고 풀어서 쫙 리듬 지도 방법, 그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써줄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도 가능하죠. 한 박에 한 번, 한 박 안에서 큰 우산에서는 한 박에 한 번, 작은 우산 2개에서는 한 박에 2번을 치도록 한다 도 가능합니다. 얘네는 채점 기준은 조금 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리듬적인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B에서 유아를 위한 악기 연주 활동, 부적절한 교수 지원. 자, 슬레이벨 카바사는 솔직히 낯설죠. 그래도 우리 귀로는 좀 아실 거예요. 귀로 보통 두꺼비 등 해가지고, 두꺼비 등이 이제 까질까질 하잖아요. 두꺼비 이렇게 두꺼비 등 이렇게 있어요. 막대기로 이 두꺼비 등을 쫙쫙쫙쫙 긁는 악기예요. 그래서 고절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근데 고쳐 쓰래요. 아니 개선하래요. 그때 내가 슬레이벨 카바사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나 이 악기 모르는데 내가 쓴 거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노래를 만들 때 음의 고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살리고 피아노, 실로폰 등의 악기를 제공했더니 흥미롭게 연주했어요 이렇게 쓰시면은 됩니다. 현장용 문제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귀로를 저는 당연히 아는데 우리 만약에 졸업을 막 하신 쌤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죠. 왜냐면 실습 한번 딱 가본 게 다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같이 그냥 쫙 한번 무난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쓰는 악기, 많이 쓰는 소도구, 신체운동 영역에서 많이 쓰는 뭐 줄넘기, 꽃갈, 뭐 원반 이런 거, 빅민턴 이런 것도 사진을 한번 쫙 같이 보도록 하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대비 들어가려고 하고요. A에서 길이 측정 시 측정 오류 원인 바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이거 기출에 나왔던 거라 잘 맞추셨을 거예요. 신발 2개를 갖다가 댔는데 될 때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공부 많이 했으면요, 맞대어 비교했어요 라는 부분에서 맞대어 비교, 나란히 비교, 겹쳐 비교, 이거 넓이 비교 전략인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모르셔도 정답 맞출 수 있어요. 시작점, 끝점만 언급해 주셨으면 됩니다. 끝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작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쪽 끝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기출에 나왔던 거라 다 잘 맞추셨을 것 같고요. 2번 그것을 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 시작점을 맞추도록 한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벽에 붙인 다음에 재보도록 한다 라든지, 혹은 선생님이 테이프를 하나 그어주고 그 테이프 선에 시작점을 맞추도록 한다 라는 거 가능합니다. 일단 사실상 여기서는요,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신발을 이렇게 2개를 맞대는 것도 이제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끝점이나 뭐 이런 거를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맞대기, 겹쳐놓기 이런 것도 넓이 비교 전략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표 생각나시죠? 그래서 다음에는 넓이 비교 전략도 나오겠다. 이제 확장하는 개념이고요. 2번 사과를 좋아하는 유아, 배를 좋아하는 유아. 이거 우리 파이널에서 그래프 활동하면서 같이 봤던 거죠. 간격이 서로 달라가지고 유아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쓸 수 있어요. 배열된 물체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이다 쓸 수 있고요.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당연히 각각이 차지하는 면적 간격이 일정하게 배치되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우리 현장에서 유아들이랑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성해 주셔도 괜찮아요. 바닥에 눈금을 그려서 한 칸에 한 명씩 앉도록 한다. 혹은
테이프로 여기다가 노랑 붙여가지고 앉는 자리를 표시하도록 한다라는 거 가능합니다. 자, 2-1번에 사실은 우리 이거 총직조에서 피아제의 그 수보존 개념 발달 단계에 해당이 되잖아요. 총체적 비교, 직관적 비교. 그래서 직관적 비교, 직관적 사고라는 키워드를 사실 써주셨어야 하는데 안 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서 피아제를 언급하거나 혹은 전조작기 사고 특성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 처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프와 관련된 활동이라서 강론서에서 또 제시된 부분이라서 괜찮을 것 같고요. 밑줄친 니은의 전이 활동할 때 언어적 상호작용, 니은은요 비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파이널 때 같이 했던 거죠.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뭐보다 많은 이런 말 써도 되는데 그냥 가장 적은, 가장 많은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파이널 때 같이 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기억하셨을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건 처리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커트라인 높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게 은근히 또 이런 조건을 빠뜨린 쌤들이 많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고 급하니까 채점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 1, 전이 활동할 때 하는 상호작용이고요. 조건 2는요.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뭐뭐보다 많은, 뭐뭐가 가장 적은 이렇게 한 다음에 전이 활동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과일 좋아하는 사람들 놀이하러 가요. 그 사람들 먼저 놀이하러 가요. 여기 안에 뭐뭐 하러 놀이하러 가요. 여기 샘플도 제시를 해줬죠. 요거 그대로 붙여갖고 조건까지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내 한 문장 한 답안에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가게끔 작성을 해주셔야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가도록 하고요. 가을 A 상황에서 시간 간격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유의할 점. 자, 시간 간격이라는 건요. 일단 유아가 시계 긴바늘 6에 있어요. 10분호가 언제예요? 8에 있을 때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것은 적절한 발문이지만 시간 간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어렵겠죠. 그래서 8에 가는 동안, 눈금이 2칸을 지나는 동안 해가지고 그 간격을 언급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눈으로 보이면 좋겠죠. 시계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침에 별도의 표시를 해준다, 혹은 눈금 1칸, 2칸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준다, 혹은 이제 뭐 이중시계판이라고 해가지고 3 옆에 15 이렇게 써주는 막 해바라기 모양 시계들 있죠. 그 이중시계판 같은 걸 떠올리면서 시각적으로 유아들이 알 수 있는 것들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찰스워즈의 관점에 근거하여 나의 밑줄친 니은의 시간 개념과 동일한 유아의 내용, 문화적 시간 언급하고 있어요. 수요일이지랑 6월 19일인데 이 부분 그래서 다 잘 해주셨더라고요. 3번 디귿과 리을에 나타난 시간 개념 발달을 지도하래요. 디귿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라고 하고 있고, 다음에 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찰스워즈에 근거하면 계산문 해갖고 사회적 활동 시간 혹은 순차적 시간, 시간 간격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모래시계, 타이머, 우리 어떤 쌤들 스타워치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자 5분이야 한 다음에 5분 지나면 삐삐삐삐삐 울리죠. 그래서 좀 가능하고요. 사실 그 정리할 때도 스타워치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많이 쓰니까 괜찮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시간 간격을 개념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하고, 여기 사회적 활동 시간 혹은 순차적 시간 다음에 뭐예요? 그 순서표를 제공해 가지고 이 순서를 알게 한다라는 거 가능합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교사의 관찰일지다. 과학적 탐구 요소. 자, 차이점 비교하지 않았고요. 기억에 보니까요. 자, 여기를 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예측 아니면 추론이죠. 근데 예측은요, 일단 짐작해 보는 거고요. 추론은 증거에 기반하여 어떤 이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쳤는데 안 넘어갔고, 이상하다, 이길 줄 알았는데 그냥 짐작해 본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론 아니고 예측이에요. 큰 딱지로 작은 딱지 모서리 치면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쓰면 되고, 자, 지호는 뭘 했냐 맞더니 윤서야 네 딱지 보여줘. 두껍고 딱딱하잖아. 질감이어가지고 관찰하였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쌤들이 이제 여기에서 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윤서 딱지는 작은데 어떻게 커다란 딱지가 넘어갔지? 아, 니 거 두껍고 딱딱하잖아. 이렇게 해서 약간 한 번 더 추론을 넘어가서 넘어간 이유는 두껍고 딱딱하기 때문이야 로 우리가 약간 초월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은 뭘까? 이게 추론이 되려면은, 자, 니 딱지 좀 보여줘. 딱지 2개 붙어있네. 엄청 두껍고 딱딱하기 때문에 넘어갔어 라고 이유를 좀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가 추론이 아닌 것처럼 여기도 추론은 해당되지 않고요. 관찰에 대한 부분 들어가야 되고, 두껍고 딱딱하다 라는 명확한 키워드를 주었기 때문에 관찰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브루너의 표상양식에 근거하여 윤서 표상양식 설명하시오. 자, 윤서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 교사가 여기부터 봐야 돼요. 자, 일단 윤서는 팔을 높이 들고 팔을 이렇게 올렸다가 힘껏 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야? 상징적 표상?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윤서가 표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교사가 물었어요. 힘을 강하게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힘을 강하게 준다는 것은 세기를 다르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라고 답을 했다면 얘가 언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힘을 강하게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힘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고 있지 못하죠. 그냥 몸으로는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몸으로 힘을 강하게 준다는 것을 표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못한다. 그래서 동작적 표상에 해당이 됩니다. 나에서 유아의 과학적 탐구 지원하는 교사의 상호작용 부적절한 부분인데,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너무 쉽죠? 능동적으로 하는 거 방해했다. 자발적으로 막 관찰을 하면서 하는 거 방해했다. 능동적 구성, 이런 키워드 들어갔으면은 정답 됩니다. 우리 교사가 우리 유아의 말에서 자기가 이제 조금 더 발견한 부분을 언급해줬어요. 그러면 안 되고 유아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사물에 관한 유아의 행위, 반응을 유아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경험하면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출 해설 들어갔고요. 우리 쌤들께서 시험을 끝나고 영상을 보시는지, 혹은 어떤 임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지는 아직은 뭐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상황이시든지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좀 걱정돼요 하시면요, 무조건 2차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인즉슨 내 점수가 높지 않을 거다. 그럼 2차를 나는 더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나 좀 무난한 것 같아, 잘 본 것 같아 하셔도 2차를 엄청 열심히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2차가 있다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도 2차는 이제 몸으로 하는 거니까 좀 무난하게 이렇게 해볼래 하지 마시고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절대 후회가 남지 않을 거고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너무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벤트랑 2차 안내를 좀 덧붙여서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적중 이벤트, 짜잔! 사실 적중이랄 것도 없죠. 그냥 어차피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 안에서 이제 대부분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좀 쇼츠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우리 쌤들의 도움을 받을게요. 자, 유자쌤 카페에다가요, 2026 후기 게시판에 게시물로 유자쌤이 이렇게 알려준 게 생각나가지고 시험 볼 때 이렇게 풀었어요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은 좀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1등 10만원, 2등 5만원, 3등 1만원 기프티콘 증정, 참여자 전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증정해드릴 거고요. 이때 이제 어떤 강의에서 어떤 거 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쇼츠로 좀 만들 예정이라 가지고
대략적인 그 강의 시기, 회차, 쪽수 이런 거 같이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강의 후기 이벤트. 자, 요것도 네이버 블로그, 여기는 유자쌤 카페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강의 후기를 작성한 다음에 제가 게시물을 하나 올릴게요. 거기다가 링크를 댓글로 이제 업로드 해주시면 거기서 제가 또 열어보고서 자, 1등 10만원, 2등 5만원, 저는 아메리카노 증정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짜잔! 1차 합격자 합격수기 이벤트. 이거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다. 그쵸? 12월 10일 날 우리 발표 있을 건데 괜찮아요, 쌤들. 이제 합격하실 거예요. TU 많아서 커트라인 높지 않을 거예요. 자, 네이버 유자쌤 카페 2016 후기 게시판에다가 같이 게시물로 요 게시판 같아요.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후기 게시판 얼른 만들게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여기도 1등, 2등, 3등 상품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복 참여 가능하니까 각각 이렇게 잘 해주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아유 심심할 때 뭐 이건 한번 해볼까, 뭐 1등 타볼까, 이렇게. 또 이거 참여하는 사람 또 은근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타가시고요. 자, 2차 안내 매주 토요일 4주차로 진행됩니다. 15일, 22일, 29일, 6일까지 해서 끝나고 6, 7, 8, 9, 10 하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합격할까 말까 어떻게 될까 생각 하나도 하실 필요 없고, 아 그냥 일단 달리자,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2차 이제 몸 바쁘게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할 게 없어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뭘 맨날 바쁘게 1차 할 때처럼 막 죽어라 외우고 죽어라 연습하고 막 죽어라 수업 실현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요 정신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자, 선착순 21명 직강 신청 가능한데 이미 마감이 돼가지고 양해 말씀드리고 그 인원 외에는 인강으로 시청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4회차 토요일날 팀과제 수행 가능한 인원만 직강 참여해 주시면은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안내를 미리 드렸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1회차 때는 제가 자료 왕창 드린 다음에 어떻게 대비하셔야 합니다라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면접이랑 수업 지도 해드릴 거예요. 요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들으셨다가 2회차부터 이제 사례 발표 들어가는 겁니다. 1회차 때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있고요. 1일차에 보통 보고요. 2일차 때 수업 실현합니다. 그런데 1일차 특히 교직적 성심층 면접은 수업 실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연습하기 나름이고 내가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되고,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 외에도 내 생각을 플러스 하셔야 합격합니다. 우리 원감쌤들, 원장쌤들이 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외운 답안, 막 강사 답안 딱 봐도 이렇게 똑같은 답안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내 답안, 내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잘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연습이다. 근데 처음부터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100쪽짜리 자료를 드릴 겁니다. 거기서 덧붙이시면 됩니다. 2, 3, 4회차는 조별 사례 발표 및 첨삭합니다. 진행 방향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일단 영상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 우리 인강쌤들은요, 직강쌤들 먼저 볼게요. 1조, 2조, 3조, 4조 해서 가지고 6조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2조씩 발표를 할 거고요. 자, 1조는요, 활동이 1번, 2번, 3번 동국동시 신체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팀이에요. 그래서 A쌤, B쌤, C쌤 하나씩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쌤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줌으로 60분 정도 내가 맡은 동극, 내가 맡은 동시, 내가 맡은 신체 활동을 각 한 명씩 보여줘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유자쌤이 드릴 거고, 근데 거기서 또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나이 말투로 바꿔야 되고, 더 좋은 내용 있으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 내가 팍팍팍팍 파가지고 심화시킨 수업을 조별로 한 번씩 쫙 보실 거고, 그 안에서 피드백을 서로서로 해주실 거고요. 그 피드백까지 반영된 동극, 동시, 신체 활동을 요새 선생님이랑 유자쌤이 줌으로 60분 정도 만나가지고 얘를 한 번씩 수업을 쫙 돌아가면서 할 거고, 제가 피드백 드릴 상황이랑 좋은 거 나쁜 거를 좀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피드백을 생각하셔서 이 세 가지의 활동을 이 세 명의 선생님이 내가 어떤 활동이더라도 우리가 2번씩 봤던 그 수업만큼, 그 수업보다 훨씬 잘하게끔 이 세 개를 연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수업 일자가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수업하는 날 제비뽑기를 해서
1조 선생님들은 동극이나 동시나 신체활동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 세 개는 내가 이미 딸딸딸딸 대비를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오기 전까지 이 세 가지 활동을 내가 툭 치면 툭 하고 나올 수 있게 대비를 쫙 해주셔야 돼요. 정적인 거, 동적인 거 섞어놨으니까 이렇게 한 세트만 내가 하시면요. 사실 대부분의 어떤 수업이든지 다 적용해서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조쌤들은요. 이 같은 주에 1, 2, 3, 4, A쌤, B쌤, C쌤, D쌤 이 각각 활동 하나씩 나눠가지고요. 서로 피드백 해주고요. 유저쌤 피드백까지 한번 합쳐가지고 최종 작성된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를 이 4명 선생님이 다 공유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활동, 4개 중에 어떤 활동이 나오더라도 쫙 잘 해낼 수 있게 대비를 해서 오실 거고 그날 수업 영상 촬영해서 우리 이제 공유가 될 거고요. 모자이크 처리될 거고요. 그 안에서도 제가 좀 더 피드백 받으려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1주차에는 이렇게 7개, 그러니까 2주차에는 7개, 3주차에 7개, 4주차에 7개 해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인강쌤들은요, 이제 피드백 못 받으니까 서운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 커리를 타신 쌤들은 제가 1차 발표 이후에 개별지도 해드릴 거예요. 수가 적으면 많이 해드릴 거고, 수가 많으면은 조금 이제 가능한 한 번 이상, 2번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릴 거니까 피드백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어떤 수업 나오든지 그 수업 흐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절고 이런 거 없이 쭉 가실 수 있게 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만 되면 나중에는 걱정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고 우리 인강쌤들 그리고 또 나는요 3조예요. 나는 4조예요. 그럼 이거 1, 2조 할 때는 좀 마음 놓고 이제 참여해도 되겠네요?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내가 그냥 보는 거랑 내가 한번 막 해본 다음에 보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나 이 부분 막혔는데 저 선생님은 저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네?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4조라서요. 1조 할 때는 할 게 없어요 하시면 안 되고 동극, 동시감상, 신체활동 이 시나리오를 이미 제가 1주차 때 다 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영상을 찍으시면 제일 좋겠죠. 집에서 이 7개를 한번 쫙 해보고 내가 좀 어려웠던 부분, 별로였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혹은 적어놨다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한번 한 상태에서 오셔서 오수사례 발표를 쫙 보면서 저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구상 시간을 조금 드릴 거고 수업 구상하는 거는 내가 만능 틀이 짜여져서 여기 21개의 활동이 쭈르륵 되는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도 무조건 잘 구상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또 4주차 가서 제가 좀 심화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갈 거고 사실 조금 평가원 중심으로 갈 거고요. 서울, 충북, 광주의 경우 자체 출제 지역이지만 이것과 또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만능 틀에 의해서 동극이면 동극, 게임이면 게임 그 순서대로 맞게 요소 빠지지 않고 수업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 추가하는 건 강의 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2차 설명 이제 끝났고 궁금한 거는 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유자쌤 블로그와 유자쌤 카페로 와주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쌤들 꼭 2차 2차 꼭 하시고요. 그리고 심심하실 때 유자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